제대로 들어줍니까? 대부분 안 들어줬죠. 이유가 민주당 안에서 파벌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구파가 대통령 윤보선 라인이고 민주당 친파가 국무총리 장면 라인이었잖아. 결국에 이 윤보선은 구파 민주당 당원들이 이끌고 나가버리지. 나안에 민정당 새롭게 창당하고. 그래서 많은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을 때 그 박정희가요 4.19 혁명 때 4월 28일자를 기점으로 군부 쿠데타 계획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선언에서 시민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자 다른 기일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미뤄졌는데 지금이 적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렇게 해서 1961년 5월 16일자를 기점으로 뭐가 터져? 5.16 군사정변이 터지게 됐고 핵심 인물은 박정희였고요. 핵심 조직은 육군사관학교 8기 졸업생들이었습니다. 신군부는 그 12.12 군부 쿠데타 사건이에요, 친구야. 자, 놀랐어요. 자, 그럼 이제 군사정면 이후에 뭐 자기들이 나라 개혁하겠다 만든 개혁 조직 하나가 있어. 그게 61년에 탄생한 군사혁명위원회죠. 자, 그럼 이 군사혁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군부 세력들은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약속이 문서 이름이 이거지. 혁명공약. 자, 앞으로 국가의 시정방침, 국가의 방향성은 뭐로 잡겠다? 반공으로 잡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뭘 해결해주겠다? 민생고를 해결해주겠다. 경제성장 시켜주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모든 개혁을 하고 나서 2년 뒤 본래 신분이 군인 신분으로 돌아갈 것이며 민간 정치인에게 권력을 전부 다 이양하고 돌아가겠다라는 말을 남겨요. 자, 그리고 이 군인들이 정보를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정보장악기구가 뭐야? 남산에 설치한 중앙정보부. 일대 중앙부 정보부장 이름이 어떻게 돼요? 자, 한일협정하고 관련 있는 인물이죠. 오이라 외무장관을 만나서 한일국교 정상화를 이룬 김종필. 김종필. 박정희의 조카 사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군사혁명위원회가 혁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62년에 조직의 이름을 뭐로 개편해?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개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62년에 몇 차 개헌? 5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내각 책임제면은 자기가 대통령 돼도 힘이 없잖아. 박정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시 대통령의 행정권 다 갖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안을 개정을 하게 된 거고 의원 야원제에서 다시 뭐로 돌아와? 의원 단원제.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의 한 종류로 다시 뭉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활동 정합법이라고 학교쌤이 가르쳤나요? 박정희 반대세로 숙청하는 법안.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럼 이 시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63년에 5대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팔이 아픕니다. 팔이 아파요. 자, 5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이게 붙은 게 이 두 사람 아니겠냐? 박정희가 만든 군부 정당 이름이 민주공화당이죠. 민주공화당.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서 나온 게 민정당의 윤보선이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은 윤보선을 막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장면하고 싸우다 개판 났잖아요. 이전 장면 내각 정부 시절. 그래서 박정희를 많이 찍어줬고 특히 박정희 많이 찍어준 게 전라도 쪽이죠. 여순 수처 사건에 대한 그 영향이죠. 여순 사건에 관련 있는 인물이잖아 박정희가. 그래서 제주도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들고 일어났잖아. 이 사람 대통령 뽑아놓으면 전라도에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주겠다 했는데 반전 경상도 몰빵. 박정희의 경제성장 정책은 일본과 갖고는 대부분 다 경상도를 중심으로 몰빵이 돼요. 그래서 지역 공업 발전에 불균형이 생긴 거야, 박정희 시대 때. 그래서 박정희 당선 이후부터 몇 공화국 시대라 그래요? 제3공화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제3공화국. 자, 그럼 이제 3공화국 가자. 예, 갑시다. 자, 62년부터 66년까지 몇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그럼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발전시키려고 했던 산업은 노동력을 많이 때려박는 노동 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죠. 그래서 이 노동 집약적 산업이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그랬어? 의류, 신발, 가발, 경공업이야, 중공업이야. 그러니까 60년대에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경공업 공장이 대거 설치된 거지. 그 다음에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67년부터 71년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서 무슨 공장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한다. 건축업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면서 시멘트, 그 다음에 비료 공장 대거 등장하고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해서 공익 목적의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시가 뭐야? 한일국교 정상화 시켜가지고 받은
그 돈 갖다가 경부고속도로. 그게 사회 간접자본 70년에 만들어졌잖아. 걸리지, 그지? 자, 그리고 박정희의 그 경제정책 그 과정 안에서 노동자를 막 잘 대접을 해주나요? 국가 성장이 먼저였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임금 처우 완전 개판이었다고. 그래서 이때가 이런 시대야.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렸던 시대예요. 야,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은 해. 막 10시간 넘게 일을 한다고. 응? 근로기준법 다 위반시키면서 사장님이 개빡세게 일 시켜. 근데 임금은 적어. 근데 시장에 가서 내가 먹을 걸 사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쌀 가격도 높아봐. 그러면 바로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해서 이때는 곡식의 가격이 낮아요. 그래서 박정희 시대 때는 저임금 저고가 시대야. 됐음? 그리고 평화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옷 만드는 노동자였죠. 근로기준법 그래 준수하라. 우린 기계가 아니다. 외치면서 분신자살하신 분이 전태일인데 70년에 분신자살했다는 거. 연도 문제로 특히 많이 나와.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 됐습니까? 자, 그리고 계속 하자면요. 그 한일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62년에 일본 오이라 외무장관한테 누구를 보내?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을 보내요. 그래서 오이라 외무장관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자, 요때 이게 비밀협정인데 공개가 돼버리는 게 문제였지. 자, 일본 측이 무상으로 몇 억 달러 주겠대. 3억. 자, 근데 이 3억 달러 준다는 게 배상금이에요? 아니죠. 명목이 뭐야? 독립축하금이지. 아우 고생했어. 우리 지배받느라. 아유 독립했다며. 야 축하해. 이러면서 이게 준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개빡치게끔 됐던 계기. 자, 그리고 유상으로는 이거 갚아야 되는 도 이제 한국 정부가 2억 달러. 자, 그리고 한국의 민간 기업이 원하면은 민간 기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은 빌려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안건에 관련해서 국민들이 알게 된 거지. 근데 이 무상으로 주는 이 3억 달러가 독립축하금인 게 fucking이었던 거야. 그래서 시민들은 한일국교 정상화를 반대하기 위해서 64년 6월 3일 날 서울에서 6.3항쟁 시위를 하게 되는데 굴욕적인 한일국교 정상화는 반대한다라는 게 구호였어요. 그럼 이때 계엄령이 선언이 됐을까요? 그래요. 계엄군에 의해서 진압이 됐어요. 계엄령과 또 이제 학생들 학교 내 보내면은 또 시위하러 나올 거 아니냐 같이 뭉쳐서 휴교령을 동시에 내렸어요. 6.3항쟁 때는. 됐지. 자, 결국에 우리나라는 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한일 국교가 다시 정상화가 되게 된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총 몇 억 달러를 빌려와요? 8억 달러를 갖고 온 거야. 무상으로 3억, 유상으로 5억 이렇게. 근데 이 5억을 주는 대가로 일본 정부는 뭘 포기하라 그래? 국가 간에 대일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라 그래. 대일배상 청구권. 일제강점기 때 자기들이 했던 모든 만행들 있잖아. 뭐 이제 징병, 징용 문제, 원자폭탄 피해자 문제, 7.3일 생체실험부대 문제, 위안부와 할머니 문제 이런 거를 국가 간에 배상 청구 안 하기로 합의 보고 우리는 이 5억 달러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합의서에는 국가 간의 대일배상 청구권을 버린다요 우리가 합의한 거지. 그럼 개인 자격으로서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한 거야. 내가 학교쌤이면 요렇게 내요. 그래서 나 같은 선생님 만나면은 좀 재수 온 붙은 거죠. 자 여기까지.